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. 자, 박수 쳐주시게요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책 오늘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요.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를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소에 맞추느라고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른 거고요. 자, 크게 12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간호요구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, 정의 부분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 역사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.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역사 부분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간호과정도 들어가죠. 간호과정 들어가고, 그다음에 뜬금없이 여기에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, 그리고 건강, 그러니까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,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간호요구 사정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 모아져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6개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역학 부분에는 역학의 개념,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민감도 특이도 나오는 거, 이걸 몽땅 거도 개념 부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급성질환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부분이 있을 거예요. 당연히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, 이렇게 보시면 돼.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역학 부분의 개념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죠? 자, 그리고 기획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획 이론도 나오고 교환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체계 이론, 그 다음에 로이 이론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유만 이론, 오랜 이론,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기획 편에다가 다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그 간호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인 우리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,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. 이것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했고, 여기 안에 제가 보건소, 보건지도, 요거 보건지속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. 산업보건 같은 건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직업병이 좀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,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수치, 뭐 건수율, 뭐 그런 거, 도수율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, 학교 부분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한 지금 3년, 4년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부분도 할 거는 되게 많은데 안 나오니까, 그렇다고 제가 뭐 좀 쿨하게 포기하냐,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가중치는 조금 덜 둘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하긴 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도 역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지움, 그 다음에 패널 토익, 이런 것들, 또는 브레인스토밍,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또 간호관리랑 겹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, 그럼 간호관리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그걸로 퉁칠까요?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문제는 간호관리 교수님이 지역사회 내는 거 아니죠.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수님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두 분의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제목 하에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한테 꼭 그렇게 해서 간호관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하세요? 라고 둘 간에 싸움을 붙이는데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. 간호관리할 때 이렇게 외우고, 지역사회 간호할 때 이렇게 외우고,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. 제발 둘 간에 싸움을 붙이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외우는 게 모자보건지표.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, 그러나 한 문제인. 대부분 한 문제,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겨우 한 문제 풀고.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아줘야 된다.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맞으니까 나만 틀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모자보건지표는 뭐 신생아 사망률, 유아 사망률, 알파 인덱스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. 자, 인구 쪽에서는 인구 이론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인구 이론, 멜더스 이론, 신멜더스 이론,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족 간호하면 나오게 뻔히 나옵니다. 가족과 관련된 이론이 또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사정 도구. 문제는 요 두 개 중에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. 얘 아니면 얘. 그래서 얘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, 항상. 근데 환경보건이 진짜 학교 보건처럼 안 나왔다가
지금 작년, 재작년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한 문제 정도만 나와서 근데 할 건 엄청 많거든요.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두진 않을 겁니다. 하여튼 이것도 들어가긴 할 겁니다.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여기 가정간호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간호, 노인보건, 노인간호 쪽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재활 쪽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간호 나옵니다. 그래서 안전간호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나올 것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쪽에 있는데 통계 쪽은 진짜 안 나오긴 합니다. 근데 언제 한번 뚝 튀어나올까봐 제가 이제 역시 2년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쓸 게 요 앞부분이고 역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는 뭐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.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 지역사회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1차 보건 의료하고 건강증진은 기억해 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일에만 충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가리키는 것만 충실하고 여러분은 뭐 외우는 것만 충실하면 서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는 가리키기만 했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